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교육속기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속 이어서 한글 맞춤법, 속기 교재 진도 활용 약제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교육속기사 용어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런 표현이 맞는가기도 하고 의문점이 들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문자 통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수어 통역 뭐 이러듯이 또 청각장애인 어떤 장애인 단체 그런 쪽에서는 어떤 문자 통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희 속기에서는 어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또 요즘은 이제 어떤 직무 연수, 공무원 연수 이런 과정에서도 청각 장애인이 있으면 이러한 교육 속기를 지원하도록 어떤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어떤 장애인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때문에 이러한 속기사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취업처가 생겨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교육 속기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속기사는 우리가 전 시간에 자막 방송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부분도 방송에 있어서 청각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어떤 그 방송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또 그거를 보고 또 남들이 웃을 때 같이 웃고 남들이 울 때 같이 우는 이러한 자막 방송이었고 이제 교육 속기는 어떤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어떤 교육이 설령 이런 장애를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 속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청각 장애는 이제 듣는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의학적인 상황에서 어떤 보조기를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크게 큰 범죄로 이제 청각 장애인이고요. 근데 이 그 농하고 난청은 좀 차이가 있죠. 농은 좀 선천적인 게 있어서 어떤 보조 장구를 끼워도 잘 안 들리고 난청에는 어떤 그 듣는 데는 들리지만 그것이 명확치 않거나 크게 얘기하거나 이러한 좀 어떤 보조 기구를 사용했을 때는 좀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에서 농과 난청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 속기는 이런 청각 장애인에게 어떤 교육의 어떤 평등 기회, 교육에 똑같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전에는 좀 설령 그 잘 안 들린다 하더라도 일반인 학교에 보내고 또 어떤 청각 장애를 지원하는 특수학교에 보내야 됐지만 또 거리가 멀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못 보는 경우도 의외로 많은데 여기서 교육 속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과 똑같이 학교에 다니면서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일반인이 듣는 그런 그 선생님의 어떤 강의 내용을 속기사가 그대로 속기를 해줘 가지고 이 학생이 그 어떤 속기록으로 공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꼭 특수 학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기서 교육 속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 정상인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일반 학교에서 할 수 없게 하면 그것이 또 다른 또 차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금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청각장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무시당하거나 또 어떤 배움의 기회를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교육 속기사는 또 나름대로 사회 봉사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면 어떤 교수님의 또는 선생님의 말씀을 속기사가 속기를 해가지고 노트북이나
또는 어떤 그 큰 화면에 어떤 보여서 어떤 청각장애 학생이 보도록. 근데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런 또 중학생, 고등학생도 그런데 그거를 좀 숨기고 싶어 해요. 부모도 약간 숨기고 싶어 하고 또 어떤 학생 자신도 좀 숨기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서 요즘은 앱으로 해서 또 노트북에 간단하게 보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예부인들이 볼 때는 속기를 지원받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청각장애 학생인지 좀 약간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멀티로 막 하거나 또는 큰 화면에 하거나 이것은 오히려 청각장애인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속기 업무는 가급적이면 이제 어떤 표나지 않게 하는 쪽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라는 복병이 있죠. 그래서 일반 그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이게 수업을 받아서 거기에 속기사가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근데 그 모든 거의 학생들이 어떤 수업을 다 참여를 못하는 경우, 청각장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원격 속기가 물론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더 활발해지고 있는 그러한 또 어떤 교육 속기사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교육 속기사는 언제 최초로 이제 시작이 되었냐면 평택에 그 한국복지대학교라는 것이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든 또는 시각 장애인이든 청각 장애인이든 이러한 그 재활 치료가 가능한 그러한 학생들이 국립으로 어떤 기숙사 시설도 편의시설 다 돼 있는 그런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교육 속기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초로 청각 장애인 교육이 이 평택에 있는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대학교에는 속기사가, 그러니까 교육 속기사가 한 20여 명 넘게 근무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속기를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강의실에서 이렇게 속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멀리 지방에 있거나 도저히 올 수 없는 평택에 있는 한국 대학교에 또 그런 과가 없는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과가 그 복지대에 있는 거, 그것이 있어서 지방에서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원격으로 그러면 속기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원격 교육 지원 센터를 정부 예산으로 설립이 돼 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원격에 있는 예를 들어 지방에 저 제주도에 어떤 대학교에 그 청각 장애인 학생이 있으면 그 교수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마이크 또 카메라 이런 것을 그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거를 평택에 있는 한국복지대학교에 있는 원격 교육 지원실에서 방송 내용을 보고 듣고 해서 다시 그 학생에게, 제주에 있는 학생에게 노트북에 보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속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원격 교육 지원 속기사가 또 돼가지고 거기도 한 20-30명의 속기사가 또 근무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교육 속기에 있어서 강의실 지원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지역에서도 원격 교육 지원 속기가 됐었다. 그것이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하면서 이런 언택트의 비대면 교육, 일반 대학교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속기사에게 있어서 이 어떤 자막 방송도 있지만 교육 속기 분야, 이 분야는 계속 더 확대될 어떤 계기가 되고, 언택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그 세미나 교육 전면적으로 어떤 속기사를 어떤 채용하거나 또는 용역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실시간 속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이 한국복지대학교를 통해서 강의실 속기뿐만 아니라 원격 교육 지원 속기도 어떤 정립이 되는 그러한 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장애인 어떤 부분에서 자막방송 같은 경우에는 MBC, KBS를 필두로 해서 지금 완전히 정착이 됐고, 이러한 교육 속기는 한국복지대학교를 통해서 강의실 지원과 원격 교육 지원 속기가 정립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교육 속기 방식을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1대1 방식이 이제 어떤 원천적인 방법인데, 청각장애 학생이 있고 그 옆에 속기사가 앉아서 이 노트북 화면을 공유하면서 어떤 그 학생에게 교육 내용을 해주는데, 이 교육 내용은 뭐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강의하는 내용을 그대로 속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속기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저것이, 그러면 청각장애 학생은 저것이 어떤 건지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것이라면 저게 뭐 컴퓨터인지 아니면 휴대폰인지 어떤 노트인지 교재인지 이걸 보통 명사화 해가지고 그거를 특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이런 것도 한글로 1, 2 하는 것보다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표현하는 게 전달력이 뛰어나겠죠. 기호 같은 것도 뭐 몸무게가 20kg, 이걸 한글로 킬로그램을 쓰는 것보다는 이걸 기호 단위로서 kg로 표현해서 이게 바로 무게라는 것이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속기 방법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어떤 물어보는 경우에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떤 마침표인지 심표인지 또 물음표인지 그에 따라서 어떤 문장 기호를 잘해주는, 그러니까 속기사 입장에서 보면 어떤 수문의 어떤 그런 방법, 어떻게 어떤 말하는 그 의도를 표현을 하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반 녹취록이나 회의록 속기처럼 어떤 반복되거나 이런 쭉 속기하기보다는 그걸 약간 요약하는 그런 형태의 속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속기는 일반 속기하고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 교육 속기사의 경우에는 학력 제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최소 그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어떤 그 속기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의외로 많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학생에게 어떤 올바른 전파 또 올바른 어떤 그 의사소통 이런 것이 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학생의 입장에서 그것을 속기사는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에 관한 과목이다. 그러면 속기사로 같이 컴퓨터에 관한 과목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청각장애 학생이 뭐 한 개 학위를 받는다면 속기사는 다양한 학과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위가 몇십 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과목을 또 다양한 교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해주는 어떤 그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속기사이기 때문에 속기사는 그만큼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대1 방식은 바로 옆에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초기에는 이제 멀티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인격이나 어떤 그런 개인 정보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축소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교육 속기에 있어서는. 또 청각장애가 이제 한 명이나 두 명인 경우, 세 명인 경우는 어떤 별도 앱이나 요즘은 그런 이제 수단이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노트북이 어떤 누구나 가지고 있고, 요즘은 와이파이가 우리나라가 진짜 그 어떤 미래 시대의 쌀이라고 보는 와이파이가 곳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깔려 있어서 이렇게 어떤 인터넷으로 전달해서 교육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수일 경우에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원격 교육 지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 교육 속기 방식은 이제 뭐 어떤 강의실도 있고 또 원격도 있는데, 원격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어떤 강의 내용을 속기사가 또 속기를 해서 하는데, 멀리 있는 지역 있는 교수님의 강의를 전달해서 중계해가지고 속기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그 마이크랄지 또 수신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잘 점검이 돼야 되죠. 또 이런 그 교육 숙기를 하다 보면 교수님이 자기 강의 내용이 좀 유출된다, 이것이 그 어떤 문자로 다 강의로 된다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어떤 그런 선생님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설득도 하고 가능하면 다 협조를 해 주지만, 또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서 이 강의록 같은 보안 문제도 속기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청각장애 학생들도 그런 파일을 다른 데 이렇게 유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규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원격 교육 속기는 어떤 그 학생에 관계없이 다양한 지원 방식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교육 속기입니다. 이 교육 속기는 그 지원 배경이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있지만, 또 특수교육법에서 또 지원을 하는 이런 명문적인 규정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이제 법적으로는 충분히 지원되고 있지만, 지금도 막상 지원하려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또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그 재정 지원을 이런 쪽에 한 사람도 어떤 혜택을 못 본 사람이 없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이 부분이 더 어떤 예산 배정에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육 속기사의 지원 방식은 어떤 수화 통역도 하는데 보통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속기 쪽이 아무래도 수어보다는 어떤 그 양성이 속기사가 좀 더 원활하고, 또 실제 수업 내용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두고두고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생들이 사실 40분, 50분 수업 동안에 집중해서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속기사가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거의 100% 다 기록을 해 주기 때문에 공부의 어떤 그 몰입도나 어떤 자료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또 있기도 해요. 일반인보다도 오히려 공부를 한다면 청각장애인이 더 우수한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속기는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정해봤는데,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시간표 또 속기사 관계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겠죠. 교수님의 어떤 수업 방식에 따라서 이제 어떤 교육 숙기도 지원하는데, 교육 숙기가 전에는 이제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강의만 말로서 전달하는 이런 어떤 교수 방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떤 그 다양한 시각 자료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어떤 PT 자료랄지 또는 관련 자료를 미리 메일을 받아서 전달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학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도모돼야 교육 속기를 지원해더라도 더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토이식 그 수업은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는 중에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제 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청각 장애는 아무래도 그 타법이 이제 빠른 사람도 있지만 의사 전달에 100% 잘 안 되는 경우 있지만, 다른 학생의 경우에 어떻게 질문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숙기를 통해서 그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용한 수업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질의응답식, 이건 이제 토의식 수업이나 뭐 매번 비슷한데 어떤 다른 학생의 어떤 수업 내용을 전에는 전혀 어떤 지원을 못 받았지만 교육 속기를 통해서는 이런 강의식 수업이든 또는 질의응답식이든 토의식이든 어느 방식에 관계없이 100% 가능하다는 거. 그런 점에서 어떤 청각장애인이 오히려 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너무 속기사한테 의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 학생의 경우에는 또 속기사가 그런 부분들 같이 케어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 속기사는 아까 학위를 뭐 학생이 한 개를 따면 몇십 개 딴다는 말씀 드렸지만 그만큼 나름대로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알아듣지 못하면 수업을 또 속기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재도 미리 어떤 같이 받고 학생하고 동일한 교재를 받는 거죠. 또 교수님이 강의 자료를 어떤 보내주면 또 학생하고 동일하게 받아서 그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주거나 또 속기 약자가 필요하면 약자를 또 만들어서 또 상용구를 만들 필요가 있어서 상용구를 만들어서 효과적인 어떤 교육 속기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글씨 크기, 또 색깔, 또 글꼴 이런 것까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속기사는 가급적이면 그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해주고 또 이 청각장애 학생이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물론 학교 차원에서 장애인 지원 센터가 있어서 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학생이 속기사에게 부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한 학교와 청각장애인 또 청각장애인과 교수 간의 소통을 또 속기사가 교육 속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어떤 참여하고 있어서 또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이 교육 속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사실 교수님의 그 어떤 지도 방법 또 강의 방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적당한 속도로 말씀해 주세요. 일반인 같은 경우 하지만 청각 장애인이 있으면 속기를 하는데 속기 내용이 빨리 진행이 되면 그 학생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어떤 100이라 그러면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한 70%, 80% 이렇게 바로바로 시간차가 좀 존재합니다. 그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라는 이런 것도 말씀하고 또 그 어떤 학생이 질문했을 때 즉시 대답을 못하기 때문에 또 듣고 또 속기를 하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그래서 이 질의응답에도 좀 시간차를 가지고 그런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또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어떤 그 영상이나 또 강의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어떤 개인 어떤 비밀 이런 각서도 이제 쓰고 하면서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는다. 또 학교 내에서만 한다는 거 그런 것을 학교 측이나 또 속기사도 같이 어떤 규정화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교수님의 강의 내용에 충실하고 그 충실한 내용이 어떤 청각 장애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학생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 이제 속기사가 전달을 지금 많이 해 주는데 학생이 이제 교수님도 준비가 돼 있고 속기사도 준비되어 있는데 정작 학생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전에 자기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병원을 간다고 할지 또 다른 어떤 일정이 있어서 결강하는 경우는 미리미리 어떤 통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고 또 이 속기를 교육 속기를 바로바로 이제 해주지만 그 부분을 또 이제 정리해서 주는 그런 부분은 이제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대를 두고 제공을 하는데 왜냐하면 수업에 계속 연이어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파일화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사전에 얘기해서 그 학생이 너무 기다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또 이제 이 교육 속기는 이런 마이크 또 어떤 영상 또 인터넷 이런 걸 사전에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학생의 경우에도 노트북이 뭔가 연결이 안 돼서 또 어떤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된다든지 하면 또 수업이 진행이 안 되죠. 그런 부분 사전에 체크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속기사가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를 하는 학교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속기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상당히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상의 또 역할을 또 하거든요. 또 부모님이 못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교육 속기를 또 한번 했던 분들은 계속 교육 속기에 어떤 집중하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이것이 자기가 직업을 가지면서 또 봉사도 하는 그러한 그 또 다른 자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매력 있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 교육속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해당되는 과목에 대한 교수님의 강의의 어떤 내용, 또 교재, 그 이전에 또 어떤 자료가 있다면 그 확인해서 그 교수님의 특이한 어떤 발언, 어떤 형태라든지 뭐 그분이 강의식을 수업했는지 질의응답식으로 했는지 그런 강의 형태에 따른 것을 분명히 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이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따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자기만의 어떤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잘 파악해서 어떤 그 학생에 맞도록 맞춰주는 게 최대한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세부적으로는 어떤 그 글씨 꼴, 글씨 형태, 또 어떤 SNS 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수업에 지장이 없고 그 학생이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지원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속기를 할 때 어떤 그 학생의 자리를 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장비를 할지 그런 부분이 어떤 빠짐없이 제공되는지, 그다음에 또 속기록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교육 속기사로서 어떤 학생하고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학생하고 이렇게 같이 계속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그 학생하고 어떤 그 속기사하고 라포가 충분히 형성이 돼가지고 어떤 그 수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고충까지도 어떤 상담해드릴 수 있는 그런 속기사로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또 자질 있는 속기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교육 속기사를 쭉 설명드렸는데 어떤 교육 속기사 또 수어 속기사 어떤 지원을 하는지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원격 교육지원센터가 그전에는 한국복지대학교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그 각 학교별로 다시 자율화됐죠. 그래서 이제 지원센터로 별도로 있는데 그 지원센터에서 이런 수어하고 또 교육 속기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원격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접속을 먼저 합니다. 접속을 해서 또 아이디를 넣고 또 필요하면 또 프로그램도 다운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 프로그램을 다운 받은 다음에 수신할 수 있는 이걸 또 노트북에 연결을 같이 해서 교육 속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교수님의 어떤 강의 내용을 하려면 교수님 교탁에 마이크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강의실을 그런 원격 교육 지원 시스템의 강의실을 만들어서 학생이 입장할 수 있고 또 속기사가 속기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창이 열리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속기 교수님 강의 내용을 속기하고 또 수화도 필요하면 수화도 동시에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쳐진 내용이 위에 이제 합쳐져서 계속 전달이 되죠. 또 PTA 화면이 있으면 PTA 화면을 같이 띄워서 해서 시청각 교육이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교육지원센터는 이렇게 속기사가 상주에서 전국에 있는 어느 대학이든지 어떤 교육 속기가 지원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육 속기는 이렇게 원격 교육지원센터가 그전에는 속기사 갈 수 없는 곳을 전제로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제 코로나로 만날 수 없는 그런 강의에도 속기사가 어떤 지원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교육속기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교육속기사는 지원하는 것은 2급 이상 또 전문학사 이상의 어떤 자격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연수를 협회에서 받으시면 어떤 기간제로 또는 정규직으로 또 각 학교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원격 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제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굳이 외우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으로 보지 마시고 계속 보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네. 콩나물이 물만 줘도 크죠. 근데 하루 이틀 준다고 바로 크는 건 아니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싹이 나고 또 커서 바로 콩나물 국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그런 콩나물 크듯이 나의 한글 맞춤법도 또 속기 실력도 또 속기 상식도 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엔 띄어쓰기인데요.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속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죠. 지금 앞에 그 명사가 있으면 뒤에 조사가 붙어서 꽃이 그러면 이 자는 속기 약어가 있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띄어쓰게 된다. 우리가 일반 키보드나 이걸 쓴다면 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띄지만 속기에서는 조사를 쓰면 한 번에 바로 띄어쓰기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이렇게 조사가 계속 연결해서 오는 경우는 같이 붙여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 꽃에서 띄고 붙어 띄고 하는 게 아니고 꽃에서부터 또 꽃에서는 그러면 는자도 붙여주는 거고 이렇게 조사와 조사가 있을 때는 같이 붙여주고 또 속기 약자에서도 자동적으로 붙을 수 있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만 여러분들 정확히 치신다면 띄어쓰기 문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것처럼 꽃으로만 이나마 여러분들이 이나마 뭐 이것도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조사가 어디까지나 멀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해오고 있고 또 속기에서는 이 부분이 자동으로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이 부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이 의존 명사 이거를 이제 이렇게 붙이는 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제 밑에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죠. 아는 것, 것 같은 게 띄어쓰는 게 이게 의존 명사구나. 그다음에 조사가 붙으니까 것이 붙죠. 힘이다. 그다음 먹을 만큼, 만큼도 이렇게 띄는 거죠.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나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바라든지 아는 이걸 붙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은근히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맞춤법에서 확실히 안다면 이런 부분에서 속기할 때 또 속기 약자를 활용할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속기하고 나서 법문할 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하고 이건 거의 어떤 한 시간에도
몇 번 아니라 몇십 번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아셔서 속기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이 띄어쓰기 참 어렵죠. 이게 한 개를 붙여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죠. 근데 여기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원칙이 있죠. 그래서 개자, 대자, 돈자, 한 마리, 한 벌 이렇게 다 띄어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위는 띄어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기존에 써왔지만 약간 헷갈려하는 거 그거를 이번에 분명히 하시는 게 좋겠죠. 뭐 버선 한 죽, 집 한 채, 신 두 켤레, 북어 한 캐. 이런 북어 한 캐 이런 말을 거의 쓰지 않지만 이걸 모르면 엉뚱하게 속기를 하거나 또 속기를 뭐 어떤 난청이든 못 듣는 걸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 단위를 예를 들어서 북어 한 쾌 이 부분이 그 어떤 녹취록에 어떤 사건으로 등장해서 나왔다면 이거를 용어를 모른다면 굉장히 그 어떤 오청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단위도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쓰지만 또 붙여 쓰는 경우도 있다네요. 그때는 예를 들어 제1과 3학년 이런 식으로 어떤 붙여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칙이 있고 예가 있다는 거. 예가 어떤 거구나.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아시면 별 무리가 없겠죠. 뭐 20대, 2대 때 10개, 7m 이런 부분 숫자가 앞에 있고 이런 것은 같이 제1 실습시를 붙여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한계 이런 데서는 띄어 쓴다는 거, 그 구분, 한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시면 좋겠어요. 그다음 수를 적을 때 만 단을 띄어 쓴다.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그 천 단위 1, 10, 100 다음에 이제 그 콤마를 찍어서 숫자를 표기하죠. 보통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숫자만 표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그때는 만 단위로 하고 거기에 콤마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1만 9천 원 그러면 1 숫자 1하고 한글 만하고 그 다음에 9천 원 9, 00을 찍지 않고 9하고 0 3개 찍는 거 이런 식으로 찍는다는 거죠. 보시면은 여기서 12억 3,456만 7,898 했을 때 만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쓴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읽을 때도 만 단위로 하는 게 편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 해력을 보면 거의 콤마를 찍는데 사실 맞춤법은 틀린 거다. 그 맞춤법하고 숫자 적는 거하고는 틀리다. 우리가 회계 문서 적을 때는 100단위 다음에 이제 콤마를 하지만 이 문서 해력에 있어서는 만 단위로 끊어서 쓰고 그 다음에 쉼표를 찍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맞춤법이다 이것만 아셔도 굉장히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히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말이 이어지는 거 있죠. 특히 밑, 등 이런 것은 띄어 쓴다는 거. 뭐 겸 이게 겸 같은 건 잘 안 쓰이죠. 근데 밑은 많이 쓰고 띄어쓰기 등자는 아시지만 겸도 이렇게 띄어 쓴다는 거. 뭐 14지 20, 1000군데 100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띄어 쓴다는 거 아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이게 좀 더 원래 띄어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은 붙여 쓴다는 거죠. 뭐 한 입, 두 입 이런 부분. 이게 이제 그 어떤 관행적으로 쓰고 있는 거. 근데 앞에 어떤 띄어쓰기하고 이런 거 막 헷갈려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것은 자기도 모르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문법적으로 따지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기가 애매한 것은 문법을 확실히 아시고 기존에 쓰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조 용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을 한다. 여기서 보시면 근데 이것도 띄어쓰기도 하지만 붙여 써도 관계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불이 꺼져 간다. 꺼져 간다를 띄어 썼지만 꺼져 간다 같이 붙여 써도
관계 없다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한글이 좀 어렵다면 어렵죠. 이거는 같이 쓰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지만 어떤 건 띄어 써야 되고 어떤 건 붙여 써야 되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 나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이런 식으로 이걸 따로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이런 부분이 도와드린다가 하나의 그 단어로 우리도 모르게 물론 다른 단어지만 같이 하나의 단어 복합명사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쓰인다는 거죠. 일이 될 법하다. 이 부분이 이런 것은 좀 뭐 성, 척 이걸 보통 띄어 쓰는 거를 많이 알고 있는데 붙여도 된다는 거죠. 일이 될 법하다, 올성 쉽다, 아는 척한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띄어 쓴다고 막 그 어떤 아니고 붙여 써야 되고 이걸 싸우지 마시고 같이 혼용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아시고 이제 밑에 보시면 조사가 붙거나 이럴 경우에는 띄어 쓴다. 예를 들어 노라만 나는구나 이런 거 보아라 이렇게 이런 외의 조항을 근데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이제 고유명사 및 전문 용어에서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이제 붙여 쓴다. 뭐 김양소 이런 이름을 다 붙여 쓰고 호, 충무공, 이순신 이런 식으로는 띄어 쓴다는 거죠. 장군. 자,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띄어 쓸 수 있다. 이게 성이 두 자인 경우 있죠. 뭐 독고도 있죠, 뭐 항고도 있고 성이 두 자인 경우에는 잘 일반이 구분이 안 된다 했을 때는 한다면 굳이 띄어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명 이외의 고유명사는 단어별을 띄어쓰면 얹히고 하지만 이거를 보면 대한중학교 이것은 같이 동시에 써도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고유명사는 같이 붙여 쓰는 원칙으로 많이 합니다. 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그러면 이거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에는 있고 대학교 이게 아니라 한국대학교 하나의 그 기관이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붙여 쓰는 게 좋겠습니다. 띄어쓰기보다는. 그다음에 이제 전문 용어는 이것도 띄어쓰면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단어로 이해하는 게 낫죠.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 명사는 같이 붙여 쓰는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어떤 문맥의 전달, 뜻의 전달력에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활용약자 전 시간은 이제 이러 이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번 시간은 이하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제 하나의 어간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이름 조사 또 이음 조사, 활용 조사 이런 걸 통해서 간단히 간략히 칠 수 있는 속기 약어가 된다. 그러니까 별 어려움 없이 생각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에 관해. 자 보시면 기역, 니은. 예자 안체는 왜 에 관인 이게 아니고 우리가 예자는 생략하는 거죠. 그래서 관, 기역, 니은과 시음만 하면 관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해서 뭐뭐에 관해서 자 기역, 니은이 뭐뭐에 관해가 돼서 뒤에 시읒을 하면 관해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문장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그 사건에 관해 얼마나 증언을 들었습니까? 그에 관해서 얘기하세요. 그들에 관한 기록이
세상에 알려졌다. 경제에 관하여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 자, 대해 디귿과 히읗이죠.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자, 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에에 대해서. 자, 디귿과 히읗, 에를 생략한 거죠. 아까 에에 관한 그 생략한 것처럼 에자를. 그다음에 에에 대하여. 자, 대하여 디귿과 히읗. 그러면 정치와 경제에 대하여. 자, 대하여 에와 에 대하여인데 에는 생략하고 디귿과 히읗 이응을 침으로써 뭐뭐에 대하여가 되는 거죠. 에에 대한도 디귿과 히읗 니은이죠. 그러면 그림에 대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치면 훨씬 띄어쓰기가 두 개가 자동으로 되면서 문장이 완성이 되죠. 그다음 에에 비해. 자, 비해는 비읍과 히읗 해서 에는 굳이 안 쓰더라도 에에 비해가 되는 건데 그 문장을 연결해 보면 한라산에 비해 백두산이 더 높다. 그다음에 뭐뭐에 비할해서 에 비할. 자, 비읍과 히읗 리을이죠. 자, 이걸 문장으로 보면 우리의 능력은 그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위에 관한, 위에 대 이런 부분이 약자가 구성이 되죠. 자, 한 명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뭐에 따르. 우리가 얘 다음에 문장이 의뢰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쉽게 어간의 형태로, 그러니까 속기에서 활용 어간의 형태로 약자화해서 좀 더 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치는 방법이죠. 뭐뭐에 따르. 얘에 따르는 디귿, 이응, 리을, 어가 되죠. 이 부분을 이제 기본에서 연습을 해 보시는데 자, 문장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뭐에 따르게. 자, 따르게는 보시면 얘는 이제 생략을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 이응이 어떤 경음이죠. 쌍디귿. 그래서 리을하고 아어는 뭐죠? 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는 시읒 활용조사. 이게 뭐뭐에 따르게 하는 건데 이걸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에 따르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명령에 속기하고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이제 속기를 할 때는 보통 두 단어, 세 단어는 어떤 물고 간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 용어로 따지면 버퍼링을 어떤 머리에 하면서 속기는 그 다음에 하는 거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명령에 나부터 명령에 치고 그 다음 따르게 이거를 동시에 한 번에 칠 수 있는데 이렇게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도 두세 단어는 들으면서 속기를 하는 거다. 그건 뭐냐면 오청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속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뭐뭐에 따르며, 에에 따르며. 네, 디귿, 이응, 리을, 며죠. 그럼 말씀에 따르며 순종하는
자녀가 되자. 그 다음에는 뭐뭐에 따름으로써 자, 이응 리을 시옷 해서 뭐뭐에 따름으로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름으로써 모든 것이 조용해진다. 그다음 뭐에 따르고 에 따르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만 추가하면 되죠. 그러면 문장을 연습해 보면 리더에 따르고 사는 것이 동물의 세계이다. 신념에 따를 수는 있어도 돈에 따를 수는 없다. 좀 보시기엔 복잡할 것 같아도 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죠. 여기서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 신념과 돈, 명사는 두 개죠. 나머지는 이렇게 어떤 활용 약자를 이용한 방법으로 다 속기가 가능하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표현을 모른다면 독타로 치거나 하다 보면 오타라든지 띄어쓰기랄지 이런 부분이 다 좀 망가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활용 약자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을을 리해, 뭘 통해, 뭐 기해 이런 부분이 우리가 보면은 너무 상투적으로 많이 나오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쓸 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뭐뭐를 이해.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하는 거고, 뭐뭐를 통한. 자, 그 다음에 기이해. 이걸 기본 어간으로 해서 한번 문장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1번 우리를 이해하는 자, 이해하는 우이 시오피음 니은 우리를 이해하는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2번 그것이 결국 너를 이해하고 자, 이해하고 우이가 이니까 시읒 기억을 좀 이해하고가 되죠. 우리를 이해하는 일이다. 대의를 이해하며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에에서는 에를 뺐고 르를 연결해서는 리를 뺐죠. 이런 식으로 이만 치서 그 다음에 그 조사만 연결하면 하나의 활용 약자가 되는 거 이런 원리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른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활용약자 만인데요. 이게 이제 그 만은 의존 명사를 앞자가 띄어쓴다. 아까 띄어쓰기 맞춤법에서 나온 바 있었는데 그거 감안해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뒤에 붙는 만은 또 조사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아시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 문장 연습을 해보면 만은 어떻게 쓰요? 미음, 니음만 쓰면 만이 되죠. 그래서 만에 이런 식으로 미음, 니은에 모음은 탈락시키고 그럼 미음, 니음만 남기 때문에 얘만 치면 만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만으로
그다음에 만으로서 만은 주로 연설체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은 할 때 그런 경우 많이 쓰겠죠. 그다음에 만이다, 네. 만이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 연습을 들어가면 1번 우연히 한 달 만에 친구를 만났다. 수박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다. 한 달만으로서도 충분합니다. 사과만은 먹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어떤 조사를 쓰이는 경우, 의존 명사를 쓰이는 경우, 그거를 잘 활용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 속기, 또 한글 맞춤법, 또 활용 약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는데 교육 속기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으로서 또 봉사하는 직업이기도 하고 또 교육 속기는 나름대로 또 준비를 많이 해서 또 새로운 또 학문을 배우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기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교육 속기사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2급 이상 자격증을 따시고 또 우리 협회 연수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적재적소에 맞는 대학과 또는 고등학교와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 속기사로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청와대 속기사와 한글 맞춤법, 그렇게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